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4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마음이 답답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랑 AMD, 마이크론까지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해줬고,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도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좀 해줬죠. 그런데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는 장중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많은 주주분들이 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못 해주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도 모두 달린 도제에 가까운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에요. 실제로 오늘자 수급을 좀 보시면 기관이 약 400만 주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눌렀습니다. 프로그램도 장중에 순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좋은 미국 증시 분위기에도 삼성전자는 힘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 개인들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고, 결국 도제에 가까운 캔들을 만들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보면 더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 이후에 중간중간 매도와 매수를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무려 260만 주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해줬고, 즉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수 우위였단 소리예요. 실제로 보시면 매수는 대량을 하고 매도는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아시아랑 태평양 지역 최선호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HBM 성장, 장기 공급 계약 확대 등 핵심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최근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란 점을 글로벌 투자 은행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모습인 거예요. 결국 오늘 이런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한 거는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흔들면서 떨어지면 크게 사고 오르면 조금씩 팔면서 수익을 본 거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자금 이동도 있어요. 현재 시장을 보면 AI 관련 자금들이 반도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봇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을 좀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죠.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로봇과 자동화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로봇주들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기 때문이에요. 즉 AI 투자 자금이 일부 로봇 섹터로 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분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또 하나는 시장 환경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규제로 과열됐던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예탁금도 무려 90% 감소를 했죠. 이런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둔해질 수 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취소를 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같이 하락을 해준 모습이고, 결국 기술주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기관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눌렸지만 외인들 매수세는 계속 확인이 됐고, 장 막판에는 다시 저가 매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와 위쪽 매물이 굉장히 매물대가 적은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만 제대로 실려준다면 단기간에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예요. 결국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흔들리지 말고 외인들과
기관들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이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주분들은 혼자 대응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급과 차트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도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최근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앞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바로 이 5일에 있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민간 고용 흐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데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성장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DP 결과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저희가 내일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아셔야 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메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안 좋은 시장이 계속되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셔서 제가 추천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 추천도 추천인데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를 한번 떠올려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 국가인데요. 그런데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사료의 가장 큰 원재료가 바로 이 곡물이에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시 사료주들이 300% 이상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결국 주식은 이런 수혜가 어디로 이어질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고, 지금도 비슷하게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분석해서 보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준비해 봤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또 이 큰 선물 하나 준비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응법 알려드리고 종목 추천도 해줘서 최근에 감사하다고 수익 보셨다 하시면서 이 제 번호로 기프티콘
이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마음은 정말 정말 감사한데 기프티콘 지금도 너무 많고 쓸 시간도 많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